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 중에 이제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라인 트레이서라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 트레이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재료들이 준비가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또 설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라인 트레이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를 배우기 위해서 라인 트레이서가 뭔지 알아야겠죠. 라인 트레이서가 뭐냐? 지금 보시면 라인에 트레이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줄, 선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트레이스라고 하면 트레이스까지 하면 뭔가 추적하다, 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뒤에 ER이 붙으면 그거를 하는 어떤 뭐 사람이나 물체나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전적 정의로는 정해진 주행선을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흰 바탕에 검은 선이 꺼져 있는데 어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검은 선을 따라가는 로봇을 라인 트레이서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오토매틱 가이디드 비클리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 라인 트레이서는 뭐 물론 로봇을 이렇게 설계부터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두이노나 EV3, NXT 등을 활용해서 만들고 이게 교육 목적을 위해서 좀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할 그 플랫폼이라 해야 되나요? 뭐 제품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우리가 사용할 제품은 마인드스톰 EV3라고 하는 이 제품인데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레고 모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고하고 MIT가 합작을 해서 교육 목적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EV3 왜 하필 3냐? 이게 세 번째 모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 버전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3를 의미를 하는데 뭐 EV1, EV2, EV3 이렇게 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세 번째 모델으로 나오면서 EV3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EV3라고 부르는 거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이게 모터거든요. 모터가 이렇게 들어있고 지금 뭐 이렇게 발사하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보시면 뭐 눈처럼 생긴 여기 센서거든요. 여기 터치 센서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나 모터 등을 쉽게 연결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서하고 모터를 쉽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로봇으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EV3를 이용해서 실제 뭐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반사 센서, 색깔 센서 이런 걸 이용해서 큐브를 맞추는 로봇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라인 트레이스를 해볼 거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어느 정도 그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을 지난 학기 때 배웠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해서 AV3를 통해서 뭐 라인 트레이스를 만들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선을 따라간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여기서 잠깐 보실 텐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라인 트레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를 3개를 달고 이게 반사 센서라고 하는 센서고 바퀴에 모터가 연결이 돼 있겠죠. 바퀴를 2개 단, 모터를 2개 단 이런 형태의 로봇을 가장 많이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바퀴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모터의 속도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더 빨리, 뭐 왼쪽을 더 빨리, 오른쪽은 뒤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센서에서 들어오는 반사 센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통해서 어디가 흰 선을 밟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반사율이 뭐 얼마 이상, 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뭐 양쪽 끝은 30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좀 어둡다라고 하면 가운데가 흰 선을 밟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진을 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반면에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이 밝은 빛이다. 즉 왼쪽이 라인을 밟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로봇의 중간이 여기라고 하면 로봇이 이쪽으로 좀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바퀴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오른쪽 바퀴를 좀 빨리 움직여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로봇을 움직여 주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이 라인을 밟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을 빠르게 왼쪽을 느리게 해서 약간 우회전하도록 로봇을 움직여서 이렇게 라인을 계속 물려서 따라갈 수 있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센서가 꼭 3개 필요하느냐 라고 했을 때 2개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3개인 것보단 움직임이 좀 뒤뚱뒤뚱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을 밟았을 때는 왼쪽 빨리가 그리고 오른쪽 느리게 오른쪽을 밟았을 때는 오른쪽을 빠르게 왼쪽을 느리게 이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3개보다는 아무래도 움직임에 좀 모션 낭비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개를 활용해서도 3개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는 확실히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가 높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도 센서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일단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로봇이 다소 뒤뚱뚱거리면서 센서 2개를 썼던 로봇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라 가는 거다. 그리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약 유심히 보셨으면 보셨을 텐데 스타트 라인이 있고 뭐 이렇게 코스가 쭉 인 다음에 엔드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게 될 태스크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엔드 라인까지 갔다가 엔드 라인에서 턴을 한 다음에 스타트 라인으로 돌아오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할 겁니다. 네, 요거 세부적인 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센서가 이제 광센서 또는 반사 센서라고 하는 센서입니다. 보시면 지면과 5mm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센서 설치를 할 때 이제 5mm 요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조명 켜짐의 유무에 따라 액티브 모드 그리고 인액티브 모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액티브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값은 빛이 하나도 없다 라고 했을 때 0이 들어오고 되게 밝다, 굉장히 밝다 라고 했을 때 100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맵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센서 값을 측정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계 값으로 해야겠구나 이걸 좀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모터를 사용을 해서 움직임을 컨트롤을 할 텐데 모터의 값도 마찬가지로 0에서 100까지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터는 앞으로 돌 수도 있고 또 뒤로 경우에 따라 뒤로 돌 수도 있겠죠. 뒤로가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걸 하다가 또 보면 빨리 가야지 하는 욕심에 뭐 120, 뭐 200 막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무조건 100으로 들어가거나 또 100 이상의 값을 넣으면 어떤 또 지정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하셔서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값으로 모터의 값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 모터는 지금 인코더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바퀴수라고 해야 되나요? 돌아가는 각도를 카운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속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측과 우측의 속도를 이 값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하고 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그 프로그램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링크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링크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펜을 포인터를 끄고 링크를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링크를 누르면 지금 그림과 같은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뭐 로봇시 for 레고 마인드스톰스라고 적혀 있고 free 10-day tri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0일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치를 해 두시면 수업 시간에 오셔서 이제 계정 인증하는 거는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우선 이거를 설치를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 설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끝나시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해 주시고요. 네, 실행을 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아마 될 겁니다. 네, 해서 이 버전을 설치를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넥스트. 그리고 뭔가 그 라이선스에 대한 어그리멘트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액셉트 해주시고 경로는 여러분들이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나눠져 있다면 좀 여유가 있는 곳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 경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해주시고 이거는 컴플리트하고 커스텀이 있는데 컴플리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 할 거냐 최종적으로 인스톨 해주시면 인스톨이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설치가 끝나시고 마지막으로 피니시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그 저측 하단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가 설치한 게 로봇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R을 들어가시면 로봇 C 4.x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설치가 됐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그래피컬 로봇 버추얼 월드에서 뭐 그래피컬 어쩌고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피컬이라고 돼 있는 거는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그래프를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추얼 월드라고 해서 이제 그 가상 환경에서 여러분들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을 사용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 그 액션 월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제일 밑에 있는 로봇 C for 레고 마인드스톰 4.x를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걸 실행하고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꼭 이제 로봇 C for 레고 마인드스톰 4.x라고 적힌 이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창이 아무 이상 없이 실행이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상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실 텐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는 자유롭게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센서가 하나 있는 로봇처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센서 두 개를 만드시는데 뭐 센서를 가깝게 하고 뭐 바퀴도 가깝게 하겠다 해서 우리는 미세하게 컨트롤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바퀴를 멀게 해서 우리는 작은 움직임에도 로봇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우린 궤도를 쓰겠다 센서를 좀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설계를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제작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로봇을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을 연결하시기 전에 우선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로봇을 들어가시면 플랫폼 타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EV3로 선택이 돼 있는데 기본은 아마 NXT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NXT로 돼 있다라고 하면 밑에 레고 마인드스톰스에 들어가면 레고 마인드스톰 NXT와 EV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EV3이기 때문에 EV3가 선택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EV3로 선택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EV3 본체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본체와 컴퓨터를 연결을 하시면 윈도우에 연결이 됐다는 이런 신호음이 들리잖아요. 요거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게 처음에 연결할 때는 또 이렇게 EV3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가 다 된 것까지 보시고 나면 다시 로봇 다운로드 펌웨어에 스탠다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셨을 때 네, 다음과 같이 로봇 CA firmware for EV3 다운로드가 successfully 다운로드 됐다. 이렇게 창이 뜨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EV3 기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새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new 파일을 만드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백지에 가까운 이런 창이 하나 뜰 텐데 먼저 우리가 할 게 뭐 논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센서랑 모터를 어떻게 연결했다라고 컴퓨터에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난 몇 번 몇 호로 움직이겠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 보시면 모터 앤 센서 셋업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네, 모터와 센서를 세팅하는 이런 사용을 쉽게 만들어 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와 센서를 세팅을 할 텐데 먼저 저는 모터 A와 B에 각각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터 이름을 정할 때 여기는 여러분들 편하시는 이름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모터 레프트라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저희가 EV3 라지 센서만 라지 모터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 PID 컨트롤러는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모터 B에는 모터 라이트라고 이름 설정을 해주시고 PID 컨트롤을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센서에서는 제가 왼쪽에는 다시 센서 1번에 왼쪽 센서를 연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센서 레프트라고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EV3 컬러 센서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EV3 컬러 센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리플렉트 반사 모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반대쪽은 센서 라이트로 설정을 한 다음에 EV3 컬러 센서 마찬가지로 반사로 지정을 해주시고 적용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와 모터의 이름을 저희가 값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선언을 해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센서 값을 따로 계속 센서 값으로 불러오기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int 실수 형태의 센서 레프트, 센서 라이트 두 가지만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하면서 여러분들 파일이 손실되지 않게 바탕화면이나 필요한 자리에 트레이서, 테스트 또는 프랙티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하신 이름으로 저장을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서 작성을 해주세요. 해서 저는 실수 형태의 센서 레프트, 라이트 값을 지정을 해줬고 이 안에서 계속
어떤 돌아가는 함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저는 y를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y true로 해주면 이게 시작된 다음에 메인 태스크를 이제 돌아가는데 메인 태스크에서 int 값을 선언해 주는 것까지 하고 while에 true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돌겠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ile 안에 이제 저희가 아까 지정을 했던 sen l이라는 int 값에 sensor value 이렇게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여기 네 여러 번 누르시면 안 되고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이렇게 도움말을 주죠. 그래서 sensor value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름을 지정했던 sensor left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sensor left에서 들어오는 센서 값이 저 같은 경우는 sen 언더바 라지 l이라고 있는 요 값에 들어가도록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줄게요. 그래서 sensor value 하고 sensor right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마다 sen l과 sen r의 값이 최신화가 되면서 센서 값이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서 이제 sen l 또는 sen r을 통해서 이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값은 이제 반대로 어떻게 지정을 할 수 있냐 하면 저희가 모터 A 그리고 모터 B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모터 저희가 이름으로 지정을 했던 게 레프트 그리고 모터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름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예를 들어 10 이렇게 값을 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모터가 그냥 10의 속도로 계속 그냥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경우에는 10이라는 값을 왼쪽 모터 그러니까 모터 레프트라는 이름 모터에 모터 값으로 넣어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모터 라이트라는 이름의 모터에 또 10을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10으로 계속 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센서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센서 값이 대략 30 정도 경기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왼쪽이 30보다 크고 그리고 오른쪽이 30보다 작을 때, 즉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두울 때, 즉 오른쪽은 라인은 물고 있고 왼쪽은 라인 밖에 이렇게 나가 있는 흰색 바탕에 나가 있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 모터 A와 모터 B에 또 적절한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반대 경우는 뭐 있죠? else if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까지 복사해서 쓸게요. 네, 이번엔 반대 경우이기 때문에 센서 레프트가 작고 센서 라이트가 크다. 즉 레프트는 레프트는 선을 물고 있고 라이트는 물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가야겠다 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둘 다 아닌 상황이다 else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모터 A, B 속도는 어떻게 돼야겠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 그대로 작성을 하고 요 속도 값을 적절하게 했을 때 라인을 따라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정답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적절하게 해서 다 찾았다 라고 하면 먼저 컴파일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근데
컴파일에 문제가 있었다, 다음과 같이 오타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투 로봇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 수치를 제가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적절한 수치로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과 같이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몸을 뒤틀면서 센서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좀 그 사이클이 짧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피드백 시스템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센서의 값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한다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센서가 뭐 라인의 오른쪽을 딱 물고 가는데 흰색이 80이고 까만색이 뭐 10의 값을 받는다. 그러면 그 중간쯤에서 나는 40 라인을 맞춰가고 싶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40보다 값이 더 커진다 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40보다 작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리면 우선 우리가 피드백을 할 피드백 값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선언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센서 하나만 사용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센서 하나 사용하는 걸 senP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저는 경계값을 3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반사 센서에 들어오는 값, 유지해야 될 값을 30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에러 값과 그리고 어떤 개수,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할 건지 개수를 선언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센서 P 값에다가는 그냥 1번에다 제가 센서를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센서 값을 그대로 불러온 다음에 센서 P와 고을이라고 있는, 우리가 목표점으로 하고 있는 이 30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P의 에러 값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에러 값이 예를 들어 목표 값보다 훨씬 밝다 라고 하면 플러스로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근데 목표 값보다 어둡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어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러 P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밝은지 어두운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값이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어떤 우리가 뭐 그 값 크기에다가 어느 정도 스케일링을 해주는 값을 곱해준 다음에 그걸 피드백 값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30보다 클 때는, 그리고 뭐 30에서 40 사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모터는 좀 빨리 도는데 그 30에다가 피드백 값을 더해주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피드백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튀어나가는 정도가 심하면 좀 각도를 더 빨리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센서 하나로도 이제 라인을 따라가는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코드가 좀 더 긴데 뭐 똑같이 하는 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좀 아이디어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해서 센서 하나를 사용한 영상을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로봇은 피드백 시스템에다가 PID 컨트롤이라고 그 적분이랑 미분의 개념이 좀 더 들어간 그런 로봇인데, 그 저희가 피드백만 했을 때와 유사하게 이렇게 로봇이 진행을 하다가 어떤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좀 라인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진동을 하면서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다시 라인으로 찾아가서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션을 하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센서를 하나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만 해서 하는 거를 만약에 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센서를 앞뒤로 구축을 한 다음에 네, 직선으로 가는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라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쪽 그 센서를 앞뒤로 배치를 한 다음에 이게 직선 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뒤가 판단이 된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물론 가장 일반적인 로봇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다음과 같은 로봇이 되겠고요. 네, 지금 보시면 턴을 할 때 각도가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턴을 하면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값을 잘못 조정하면 직선을 따라가다가도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값을 잘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피드백 개념을 넣어서 로봇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오시면 이제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하시면서 잘 안 됐던 부분 또 봐드리면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과제는 뭐 세부적인 채점 기준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제는 스타트점에서 출발해서 라인을 따라서 엔드점까지 간 다음에 엔드점에서 어떤 뭐 센서를 사용을 하든 뭐 소리를 인지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시간 타이머를 사용을 하든 턴을 한 다음에 다시 스타트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설치 안 되신 거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뭐 피드백 시스템이나 코딩 좀 이해 안 되셨던 부분들 좀 소화시키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